안녕하세요. 보험연금 전문가 보험콜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50대의 종합보험을 설계를 해봤는데요. 보통은 그냥 뭐 50대 해가지고 표준체나 아니면 뭐 유병자나 이렇게만 보여드리잖아요. 저는 50세의 남자분을 10년 건강체, 그 다음에 표준체, 경증 유병자, 유병자, 또 더 유병자, 그런 순서대로 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10개 이상의 회사들을 다 비교해서 그 금액 차이가 얼마가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일단 이 화면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화면 일단 보시면요. 실제로 얼마 전에 저희 고객이 계셨는데 그 고객분이 기존 보험을 가지고 보장 분석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보장 분석을 해봤는데요. 기존 보험이 보험 기간이 2021년 1월 19일부터 2086년 1월 19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00세 만기도 100세 만기인데요. 일단 이 납부가 65년 납부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분 같은 경우는 35세라서 이제 100세 만기까지 되는데요. 그럼 65년 납, 이걸 소위 전기납이라고 하거든요. 전기납이라는 거는 그 납부하는 기간 전체를 쭉 계속 납부한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봤더니 이게 종합보험인데 76,286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이거를 계속 유지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 왜냐하면 금액이 76,000원인데 이걸 65년 동안 납부해야 된다는 게 좀 별로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 보장과 거의 비슷하게 보장을 했는데요. 일단 이분은 작년에 가입을 하셨는데 결국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의 3년 11개월의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설계를 어떻게 했냐면 30년 납 100세 만기로 설계를 했거든요. 그러면 82,385원이니까 그냥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금액이 늘어났네. 금액이 6,000원 정도 늘어났으니까 이분이 손해되는 거 아니야? 가 아닙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3년 11개월 동안 납부한 금액이 358만 5,442원인데, 자, 아까 보시면 65년 납이었잖아요. 그럼 앞으로 내야 될 게 얼마입니까? 3년 11개월 빼니까 61년 1개월을 더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그 금액을 76,286원을 계산을 하면 5,591만 7,638원을 더 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그냥 처음에 딱 봤을 때는 금액이 더 커 보이는 이 82,385원을 5원으로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앞으로 납부해야 될 금액을 봤을 때 2,965만 8,600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차익이 얼마냐? 2,625만 9천원이다. 그럼 이 차익이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으면 앞으로 내야 되는 돈이 2,965만 원이었는데, 죄송합니다. 2,625만 원을 앞으로 더 안 내도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물론 이 기존 보험도 납입 면제가 있습니다. 납입 면제 있는 건 당연히 좋습니다. 납입 면제라고 하면 암이든 뇌졸중 이런 거 중증 질환들 있잖아요. 여기에 걸렸을 때 납입 면제 특약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기납을 해놓고 납입 면제가 되면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안 걸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하는 거 쉽겠습니까? 나이가 80, 90이 됐는데도 계속 보험료를 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설계사한테 가입을 하느냐, 그 설계사의 역량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10년 건강체부터 50세 남성, 이분은 50세 남성은 아니고 이렇게 어떤 누군가한테 드는 거에 따라서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날 수가 있다.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바꿨는데도 더 이익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린 거고요. 그러면 다음 화면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75년 1월 1일, 자, 50세고요. 예전에 원래 있었던 나이대로 하면 51세가 되시는데요. 어쨌든 자, 10년 건강체 종합보험을 제일 먼저 꺼내봤는데요. 10년 건강체 종합보험, 10년 건강체란 말이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10년 건강체가 출시된 지가 불과 한 1년,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그럼 이 10년 건강체가 뭐냐? 예전에는 10년 건강체라는 상품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10년 건강체가 뭐냐면 예전에 그냥 일반체 또는 표준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은 그냥 건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보다도 그때 고지사항은 보통 여러 가지가 있지만 5년 내에 입원 수술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10년 건강체는 10년까지 우리가 보고 만약에 10년 동안에 입원 수술이나 이런 게 없다면, 그 외에도 다른 구체적인 사항이 있지만 주로 큰 걸로 봤을 때 10년 동안에 입원 수술이 없다면 우리가 보험료를 표준체보다 더 싸게 해줄게 라고 나온 상품이 바로 10년 건강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10년
건강kon강건강체 종합보험을 A사부터 I사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 종합보험이니까 종합보험을 뭘 꼽았냐면 암 진단비고 유사암 진단비는 보통 암 진단비 20%가 들어가니까 3천만 원 정도로 받고 600만 원, 그래서 3천만 원에 600만 원이고요. 보통 3대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암, 뇌, 그죠? 뇌혈관 질환 진단비, 뇌혈관 질환 수술비 두 개가 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 요 두 개가, 그래서 요걸 뇌, 요거를 심장. 그래서 암, 뇌, 심 하면 이걸 3대라고 하거든요. 제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질병 이 세 가지가 거의 5위 안에는 항상 포함이 되죠.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뭐냐? 그 다음에 질병 수술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 1호종 수술비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 뇌혈관 질환이랑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는 게 없었고 뭘 가입하셨냐면 뇌졸중 진단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보험에 뇌졸중 진단비 또는 뇌출혈 진단비 이렇게 들어갔고요, 보통.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아니라 뭘로 들어갔나요?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예전에 많이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트렌드가 변화했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뇌에 있어서 뇌졸중이라던가 뇌출혈 같은 경우, 뇌출혈은 10% 안쪽이거든요, 확률이. 일단 기본 메커니즘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두 개, 뇌심은 보통 2대라고 하는데 그 2대의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2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혈관에 관계가 돼 있는 겁니다. 암도 혈관에 뭐 혹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장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는 림프절 이런 데에서. 그런데 이거는 혈관이 왜 문제가 생깁니까? 예를 들자면 당뇨병이 뭡니까? 혈액에 설탕 성분이 많이 들어가서 혈액이 끈적끈적한 거. 어제 제가 후배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당뇨병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 전에 아닌데.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피를 뽑아봤더니 피가 움직이지가 않는데, 흘러내리지가 않는데. 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피 속에 설탕물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당뇨거든요. 요런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고지혈증. 고지혈증은 뭡니까? 고지라는 게 지방이 많다. 어디에? 혈액 속에. 그게 바로 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 같은 거거든요. 물론 그런 게 있더라도 관리 잘하시면 뭐 걸리진 않습니다. 어찌됐든 다시 돌아가서 이게 그래서 혈관 질환이라는 거죠. 혈관 질환은 혈액이 잘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크게 위험할 수 있는 질병 두 가지가 뇌랑 심장이란 말씀이죠. 다시 돌아가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뇌를 판단했을 때 가장 큰 범위를 말합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을 넣으면 가장 큰 범위란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뇌졸중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뇌졸중이고 그 다음에 뇌출혈입니다. 그럼 뇌출혈을 가입하신 분은 요 정도밖에 보장을 못 받는다는 거죠. 뇌졸중은 뇌출혈보다는 좋지만 이 외에 나머지 얘네는 어떻게 합니까? 걸리면. 그죠? 보장을 못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가입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 논리로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보시면 이거는 조금 다른데요. 뇌혈관이랑은 심혈관 질환 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심혈관 질환이 가장 넓은 범위인데요. 근데 너는 왜 심혈관 질환을 안 가져오고 허혈성 심장 질환을 가져왔냐? 심혈관 질환은 너무 많은 범위라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거보다는 허혈성 심장 질환이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어찌됐든 이 다이어그램을 다시 보시면 심혈관 질환이 가장 넓은 범위고요. 그 다음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이 있는 거고요. 거기 안에 급성 심근경색이 있는 거고, 그 외쪽으로 뭐가 있냐면 부정맥이라던가 심방세동 및 조동, 발작성 빈맥, 신부전증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어느 정도 한 50% 정도의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심장 쪽에 니즈가 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심혈관 질환 진단비를 요 허혈성 심장 질환에다가 추가를 하시던가, 여기 요 부분 있죠. 아까 발작성 빈맥이라던가 기타 부정맥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부분들을 허혈성 심장 질환에다가 추가를 하시던가, 아니면 아예 심혈관 질환 진단비를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가족력이 있다거나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어찌됐든 그러면 요게 이제 3대 진단은 세팅이 됐고요. 이렇게. 그럼 3대 진단이 세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보통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뭡니까? 뭔가 수술을 요할 때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암 같은 경우는 뭐 항암 약물이라던가 항암 방사선 이런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 그 외의 것들은 수술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비를 꼽아봤는데 여기 수술비라고 하면 원래 3가지인데 제가 그 3가지 중에서 2가지만 가져와 봤습니다. 3가지를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질병 수술비, 그 다음 여기 질병 1호종 수술비 또는 질병 종수술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고요. 마지막 하나 여기에 제가 써놓지 않은 거가 뭐가 있냐면
엔델 수술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N은 뭐 수학 시간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119대도 있고요. 114대도 있고 112대도 있고 그 회사마다 좀 명칭이 다른데요. 그거는 일단은 뺐습니다. 상대적으로 있으면 다 좋지만 너무 비싸게 들어가니까. 그리고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질병 수술비는 가장 넓은 범위를 보장하거든요. 그리고 금액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론 가성비는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지만 가장 넓은 범위를 보장하다 보니까 그래도 요거는 들어가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넣었고요. 그다음에 질병 1호종 수술비는 사실 세 개 중에 한 개를 꼽으라면 질병 1호종 수술비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뭐냐면 수술의 방식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건데 이른바 관혈 수술, 비관혈 수술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말이 어렵죠. 볼 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찰할 때 관자. 그래서 피를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비관혈은 비자가 붙었으니까 피를 보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관혈은 소위 개두, 개흉, 개복이라고 하거든요. 개복이니까 뭡니까? 배를 연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렇게 여는 거를 눈으로 그걸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관혈 수술이고요. 피를 보잖아요. 근데 소위 내시경으로 이렇게 뭔가를 하는 뭐 뇌나 이런 심장 쪽은 그런 게 많겠죠. 그런 수술. 그런 걸 이제 비관혈 수술이라고 하고요. 질병 1호종 수술은 1종, 2종, 3종, 4종, 5종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술의 방식이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금액이 더 올라가고요. 여기 1,000만 원을 잡은 것은 5종 기준으로 1,0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제가 담보를 어느 정도 잡은지는 아시겠죠. 물론 여기에 사실은 제가 암주요 치료비라고 해서 암 진단비를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상품이 있는데요. 이건 정말 최소한적으로 한번 넣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금액을 한번 보신다면 자 여기 지금 A사, B사, A, B, C, D 해서 9개의 사가 나와 있죠. 이 9개의 사가 지금 가격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83,471원, 여기는 106,672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금액 차이가 많이 나죠. 어떤 설계사, 만약에 I사에 소속되어 있는 설계사가 내 지인이라서 내가 설계를 받아서 종합보험 똑같은 이 담보로 했다면 이 금액을 내셔야 됩니다. 근데 저한테 했다면 제일 저렴한 A사로 추천을 해줬겠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금액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거의 2만 몇천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자리에서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요거 마우스로 해가지고 글씨가 좀 이상하지만 왜 이렇게 직접 계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요. 0, 그죠? 0 백이니까 그다음에 2, 3, 23200이네요. 그쵸? 자, 그러면 23200을 23,200원을 자, 얼마를 냅니까? 지금 20년 납 100세 만기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20년 납이니까 일단 20 곱하고 1년은 12개월이니까 12를 곱하면 이 차액의 금액이 나오겠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우리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거 좀 복잡하네요. 자, 232 여기다 해볼까요? 232 곱하기 24 하고 나머지 0을 붙이면 되니까요. 그럼 248 34 12 올리고 248 뭐 인도 방식으로 하면 편하겠는데 뭐 그냥 원래대로 해보겠습니다. 2, 4, 3, 2, 6, 2, 4 하니까 얼마입니까? 8 6, 5. 그럼 이거 얼마겠습니까? 0 2개에다가 3개니까 3개 붙이면 이거 제 얼굴 때문에 좀 안 나오겠네요. 이쪽에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556만 8천 원이 되겠죠. 556만 8천 원. 쉼표 한번 찍어보고요. 556만 8천 원. 자, 아까 말씀드렸던 I사의 어떤 분 또는 여러 개의 상품을 팔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폭리를 취하게 해서 I사를 추천한 그 분과 저한테 가입을 하셨거나 저처럼 선량하고 정직한 이런 설계사에 했을 때 차이가 얼마가 납니까? 바로 내가 20년을 납부한다고 했을 때 556만 8천 원을 손해본다는 말입니다. 이게 제가 적게 잡아서 그렇지 암 진단비를 늘리거나 또는 뇌혈관이랑 화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수술비 다 늘리고 또 질병 1호종도 2천만 원까지 들어가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렇게 늘린다면 이 금액 차이는 점점점 차액이 더 벌어지겠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략적으로는 제일 저렴한 건 8만 3천 원이고 그 다음 제일 비싼 건 10만 6천 원이다. 우리는 어찌됐든 여기서는 그 차이를 또 보여드리려고 한번 한 거고 이 다음부터는 표준체, 유병자 다 보실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이 계산은 생략하고 한번 했으니까 그때부터는 제일 저렴한 상품이 어딘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신 이 A사, B사, C사는 제가 임의로 설정해 놓은 거고요. 이 다음번에 가더라도 그 A사가 똑같은 A사가 아닙니다. 다 각각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표준체. 표준체는 뭐라 그랬죠? 그냥 일반인. 보통 여기는 뭘 물어보냐면 5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있느냐 요거랑 1년 이내에 추가 검사, 재검사가 있느냐 3개월
이내에 병원에 다녀온 적이 있느냐, 질병 확정 진단이라던가 질병 의심 소견 이런 게 있느냐, 이런 게 표준체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려우시면 그냥 유병자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표준체는 그냥 보통의 건강한 사람이다. 아까 10년 건강체는 아주 건강한 사람이다. 병원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병원은 가긴 가는데 그냥 통원만 하고 입원 수술은 없다. 이런 느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이번에는 아까 전에 다 설명했으니까 금액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A사 같은 경우 11만 5,622원, 그 다음에 I사 같은 경우 13만 7,626원. 자, 요거 차이는 얼마 정도 납니까? 요것도 뭐 그렇게 차이는 비슷하네요. 2만 얼마. 근데 일단 아까보다 금액이 높아졌죠. 전반적으로 제일 저렴한 데가 11만 원 정도가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은 항상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내 예산. 그죠? 제가 그리고 전에 영상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 보험을 만약에 새로 가입한다면 어떤 개념으로 가입을 해야 되냐면 내가 병에 걸릴지 모르는 두려움과 그 다음 내가 이 두려움에다가 이만한 돈을 낼 가치가 있는지, 그죠? 또는 그 두려움과 이 내가 내는 돈과 저울질 해봤을 때 어떤 게 맞는지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요 표준체 일단 봤고요. 그럼 그 다음에 뭐 봐야죠? 유병자를 봐야죠. 자, 유병자인데요. 유병자 중에도 또 새로 나온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경증 유병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10년 건강체도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랬죠. 경증 유병자는 더욱더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보험을 옛날 보험이 좋아 라고 무조건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당연히 좋은 담보도 있고 좋은 상품도 있겠지만 요즘은 더더욱 좋은 상품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소위 우리 설계사들 업계에서는 3텐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유병자라는 건 있을 유자에다가 병자, 병이 있는 사람 이런 뜻이고요. 경증이라는 건 뭐합니까? 병이 있지만 그렇게 심하진 않다 뭐 이런 거죠. 이런 분들에게 더 저렴하게 해주겠다는 게 바로 경증 유병자고요. 3텐텐이라고 불리는 거고. 자, 그렇게 봤을 때 여기는 상대적으로 보험사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뭐 그래서 많이는 못 가져왔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또 설계를 요청하시잖아요. 그럼 이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은 보험사를 비교할 수 있는데요. 어찌됐든 여기 금액이 중요한 거니까 11만 1,741원. 근데 놀라운 점이 하나 있네요. 맞죠? 눈치채셨나요? 좀 전에 하면 다시 볼게요. 11만 5천? 11만 1천? 더 싸네요. 이거 놀랍죠? 맞죠? 이게 웃깁니다. 그래서 유병자인데도 표준체보다 더 싸다? 와, 웃긴 요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웃기죠? 어찌됐든. 근데 여기서 이제 F사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얼마 차이 납니까? 이제 4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아까 2만 원 정도일 때 2만 3천 원 정도일 때 550만 원 정도 차이 났으니까 4만 원이면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겠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어찌됐든 우리 여기서 경증 유병자 때는 두 가지 뭘 깨달았습니까? 일단 표준체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요거랑 그리고 가장 저렴한 데랑 가장 비싼 곳의 차이가 4만 원이나 난다. 이런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경증 유병자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유병자로 가기 전에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면 유병자는 뭐 5년 이내 입원 수술 이런 거 보거든요. 근데 경증 유병자는 10년 이내 입원 수술을 보는 건 우리 10년 건강체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면 물론 요 끝에 10은 요거거든요. 10년 이내의 중대질환인데 그 부분도 걸리긴 하지만 보통적으로 생각했을 때 고혈압이 있어서 보험을 유병자로만 가입을 해야 했어. 이런 분들 또는 대장염종을 뗐는데 이것도 수술이래. 그래서도 유병자로 가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 그런 걸 소위 예외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물론 회사마다 다릅니다. 이런 분들일 때 가입하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주 복잡해요. 그거는 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요 부분들 요걸 소위 고지사항 또는 알릴 의무사항이라고 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한번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르시면 뭐 댓글을 남기시거나 뭐 전화를 주시거나 하시면 되니까요. 요거는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 우리 뭐 봐야 됩니까? 유병자. 그럼 또 뭐 3, 5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복잡해. 이게 뭐야? 자, 요거 유병자에서는 이 고지사항이 좀 나름 또 중요한데요. 3, 5 이게 뭐냐면 3은 3개월 이내에 병원에 간 적이 있느냐. 자, 5는 뭐냐면 5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있느냐. 실무상 간편보험이라고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는 5년 이내에 입원 수술만 보는 게 아니라 표준체 볼 때 1년 이내 추가검사 재검사를 받고 또 뭐가 있냐면 5년 동안 동일 질환으로 30일 이상 약을 투약 받은 적이 있느냐. 그게 보통은 실무상 처방을 의사가 선생님한테 처방을 받는 거. 보통 고혈압약을 처방받고 이러잖아요. 그런 적이 있느냐. 또는 7일 이상 동일 질환으로
소원한 적이 있느냐. 예를 들자면 물리치료도 마찬가지거든요. 정형외과에 손목 터널 증후군이란 그걸로 계속해서 5년 동안에 간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 고지해야 되거든요. 표준체에서는. 근데 유병자는 그런 것들을 고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편보험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 끝에 오는 항상 중대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년 이내에 암이라던가 뇌졸중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심장질환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걸린 적이 있는가 이런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3호는 일단 여기서는 3과 5 끝에 자리보다는 이 중간에 5 있죠. 그래서 5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있느냐. 이게 쉽게 봤을 때는 요걸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5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없을 때가 3호입니다. 유병자긴 하지만 자 요렇게 됐을 때에 얼마냐. 13만 2,348원. 자 여기 17만 7천. 아까보다 어땠습니까? 아까 11만 원대였는데 금액이 올라갔죠. 확실히 유병자는. 자 그런데 예전부터 보험을 판매하시고 이런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소비자들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분한테 가입을 하면. 실제로 저희 고객 중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간병비 보험을 저한테 가입하셨는데요. 이 똑같은 담보가 들어가는 똑같은 회사의 상품이었는데 저한테 가입을 하시고 10,000원 정도가 더 저렴해졌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거였습니다. 그분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3텐텐이나 뭐 3텐오 이런 상품이 이게 회사마다 다 이름이 다릅니다. 이 경증 유병자 상품으로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설계를 했더니까 이렇게 저렴한 겁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거래를 하셨던 가입을 하셨던 그분한테 했더니까 10,000원이 더 비싼 겁니다. 그분은 저 3텐텐으로 하실 생각을 못 하셨던 거죠. 3호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10,000원 정도가 났던 겁니다. 그러면 진짜 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고 있는 그리고 현재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그래도 젊은 세대 저는 사실 젊지는 않은데요. 이 마음은 젊습니다. 이제 뭐 곧 50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런 사람한테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3호를 받고요.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아니 유병자가 또 있어? 또 있습니다. 3, 3호라고 했는데요. 그 3이 여기 중간이 뭐라 그랬습니까? 입원 수술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3, 3호가 뭐냐면 따로 상품이 있는 게 아니고 아까 그 3호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25년 오늘이 며칠입니까? 2월 21일이네요. 그죠? 근데 내 수술이 언제 있었냐면 24년 1월에 있었다. 그죠?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24년 2월부터 25년 지금 현재까지는 수술이 있다 없다? 없다. 1년 동안 수술이 없다. 이게 뭐냐면 315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똑같은 논리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역시 2025년 2월 11일이고 자, 요번에는 23년 1월에 내가 골절 진단을 받았다. 그래서 골절 수술을 받았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에 차이는 2년이 넘는 거죠. 그죠? 그러면 23년 2월부터 2월 21일까지는 수술이 없다. 이게 2년이죠. 그죠? 그러면 뭘까요? 여기 315니까 뭘까요? 325가 되겠죠. 325. 그럼 335는 뭐겠습니까? 이제 아셨죠? 자, 22년 1월인데 22년 1월에 어떤 수술을 받았는데 그러면 22년 2월부터 25년 2월 21일까지 괜찮다. 그러면 335가 되는 거고요. 자, 345, 35 아시겠죠? 그죠? 안 써도. 자, 그러면 여기서 보는 바로 335인데요. 그러면 이 차이가 있으면 뭐가 차이가 나겠습니까?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35 보여드리고 345는 따로 보여드리진 않았는데요. 그 중간에 있는 335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벌써 여기서 또 얼마가 납니까? 13만 2,348원에서 15만 6천원이니까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2만 3천원 정도가 차이가 나죠. 그죠? 아까 3텐텐에서 또 골라갈 때 한 2만 원 정도 차이가 났다는 거고. 점점. 그럼 315는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다른 상품이 있는데 일단은 대부분의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상품들을 봤는데요. 자, 여기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끝낼 뻔했습니다. 마지막 이거 봐야죠. 자, 여긴 15만 6,772원이고 여긴 19만 6,839원. 야, 요것도 4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 4만 원. 그죠? 나중에는 1,000만 원 정도 차이 나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본 게 뭡니까? 50세고요. 50세 남성.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늘어났을 때는 당연히 보험료는 점점점 증가하겠죠. 그래서 보험은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지금 건강할 때 가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한 달 전에 찍었던 영상에서 보험 가입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 중에 10년 동안 전혀 이상이 없었다. 이런 분들은 사실 가입을 안 해도 뭐 실비라던가 건강보험이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커버를 하시면 괜찮을 텐데 그리고 확률상 봤을 때 또 뭔가 질병에 걸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겠지만 아까 제가 중간쯤에 말씀드린 거 두려움이 너무 많다. 자꾸 걱정이 된다. 애들이 나는 결혼을 늦게 해서 애가 어린데 내가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그 걱정 값에 대한 거를 보험을 들어놓으면 그 걱정이 덜 된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든든한 거죠. 난 그래도 안보험 들어놨어. 혹시라도 잘못되더라도 우리 애들이 어린애들이 나 때문에 고생할 필요 없어. 우리 와이프가 고생할 필요 없어.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누구는 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보험을 가입한다는 게 뭐냐면 부적이라는 겁니다. 저는 물론 그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부적이 뭡니까? 부적을 가지고 있으면 든든한 거죠. 그래서 항상 무당이 부적을 꼭 해서 가지고 다니라고 하고 어디다가 속에다가 딱 넣어놓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걱정이 없는 거죠. 나는 그런 일 안 당할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을 가입하셔가지고 그 보험 가입 증서를 내 품속에 딱 가지고 있으면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그런 이점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돈이다.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나가는 돈이다. 너무 무리하게 가입하면 아무리 두려움이 많더라도 무리하게 가입하면 결국에 해지하게 되고 해지하면 결국에 누구 손해다? 내 손해다. 왜? 이거는 이제 이슈가 되는 무해지 상품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무해지랑 표준 환급률 상품이랑 비교했을 때 표준 환급률 상품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랬잖아요. 40%. 그럼 여기에다가 40%까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40%면 얼마입니까? 거의 6, 7만 원 돈이 붙는 거잖아요. 15만 원에. 19만 원에 40%면 얼마입니까? 20만 원에. 8만 원 돈이 더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그런 얘기가 스물스물 들려온다 그랬잖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점점 더 들려오고 있거든요. 4월 달에 바뀐다고. 그러니까 제가 뭐 종용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고 진짜 만약에 바뀐다면 그때는 내가 지금 좀 건강하고 그리고 보험을 가입할 생각이 있는데 그때 가입하면 뭐 얼마를 내야 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하루라도 쌌을 때 가입하자. 어떻게 보면 이걸 행사기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나중에 미래에서 지금 과거를 봤을 때 4월 이후에 진짜 바뀌어서 무해지가 없어졌을 때 지금 시점 그때 이 보험콜 유튜브 보고 내가 가입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그때가 후회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 밖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또 뭐 여기 위에 전화번호나 카카오톡에 보험콜 검색하시고 상담 요청해 주시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제 친구, 제 동생, 저는 친구도 많지만 동생도 없고 가족도 없습니다. 저희 이제 뭐 와이프랑 애들이 있는데 저희 본가 가족 있잖아요. 다 돌아가시고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은 형처럼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여자분은 누나처럼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동생처럼 진짜 동생처럼 반말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상담을 도와드릴 거고 진짜 가입 권유하고 종용하고 이러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지금까지 보험연금 전문가 보험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